네, 금호 석유화학이 박찬구 회장의 장남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면서 3세 경영을 본격화했습니다. 하지만 사촌 박철한 전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관련 내용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 기자, 먼저 오늘 주총 결과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보죠. 네, 박준경 부사장의 그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. 예. 찬성률 78.71%로 통과가 됐습니다. 1978년생인 박 부사장은 박찬구 회장의 장남이기도 하고요. 2010년 입사한 뒤에 여러 보직을 거쳐서 지난해 6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. 예. 이번에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고요. 박 부사장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번 주총이 다시 이 경영권 분쟁으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열린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였는데요. 네.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사실상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해 열린 것이었습니다. 지난 2021년이었죠. 지난해였습니다. 박찬구 회장과 조카 박철환 전 상무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. 예. 이른바 조카의 난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 박철환 전 상무는 이번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서 양측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? 먼저 금호 석유화학 측은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식 선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예. 박철환 전 상무가 지난해 초부터 그 주주 제한 등을 통해서 경영권 분쟁을 촉발을 했는데요. 예. 이번 주총에서의 그동안의 이제 주총에서의 결과를 표로 보시겠는데 작년 3월 그리고 올해 3월 그리고 오늘까지 찬성률을 보시면 계속 그 회사 측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예. 있습니다. 그 때문에 박철환 전 상무 측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. 회사 측은 이번 주총의 결과에 대해서 그 박철환 전 상무 측을 제외한 주주들의 99%가 찬성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정말 회사 측 말대로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오늘 그 주총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박철환 전 상무 측과도 접촉을 해봤는데요. 예. 아직 입장 발표가 예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주주 제한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박철환 전 상무 같은 경우는 그 금호 석유화학의 지분 8.58%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. 예. 이 박찬구 회장, 박준경 부사장보다도 개인으로 따지면 지분율이 높은 수준이고요. 이 때문에 영향력을 아직 무시할 수가 없고요. 이번 주총에서도 그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박준경 부사장의 실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실적은 어떤지까지 좀 짧게 보죠. 네. 금호 석유화학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. 올해는 뚜렷하게 실적이 꺾이는 추세입니다.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작년에는 7,5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3,000억 원대 중반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 33%에서 올해 1분기 20.4%로 떨어졌습니다. 예. 경쟁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수익성 하락 추세가 분명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 합류한 박준경 부사장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.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.